본 강의는 한동대학교 김세진 교수와 경북대학교 조규철 교수의 공동 제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은 37페이지입니다. 보드 서비스 인플에서 트랜잭션과 쥐파가 결합된 실제 코드 예시입니다. 크리에이트 메서드를 보면 트랜섹셔널이 붙어있고 리포, 세이브가 호출됩니다. 세이브는 영속성 컨텍스트에 엔티티를 등록하며 메서드 종료 시 자동으로 트랜잭션이 커밋되고 쥐파 인서트 SQL이 실행됩니다. 업데이트 메서드 역시 트랜섹셔널이 붙어 있습니다. find by id를 통해 엔티티를 조회하여 영속성 컨텍스트에 넣고 existing, set title과 같이 필드 값을 변경합니다. 여기서 명시적인 리포, 세이브 호출이 없습니다. 이는 트랜잭션 커밋 시점에 영속성 컨텍스트가 자동으로 변경 감지를 수행하여 변경된 필드에 대한 업데이트 SQL을 생성 및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업데이트 메서드는 변경된 엔티티를 반환하는 것만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이 완료됩니다. 이 변경 감지 기능이 쥐파의 강력함이자 핵심입니다. 이번은 38페이지입니다.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 설정입니다. 스프링 부트는 어플리케이션 YML 파일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를 매우 간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설정은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YAM 형식을 사용합니다. 스프링 데이터 소스 아래에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필요한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URL에는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호스트,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스프링, 쥐파, 하이버네이트 아래에는 쥐파와 하이버네이트에 특화된 설정을 정하합니다. DDL 오토 업데이트 설정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생성 및 변경을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하이버네이트에게 지시합니다. 업데이트 모드는 애플리케이션 시작 시 엔티티 변경 사항을 감지하여 테이블을 수정합니다. 이번은 39페이지입니다. 데이터 소스와 쥐파 설정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는 설정 파일에 정의된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 소스를 자동으로 설정하고 빈으로 등록합니다. 이 데이터 소스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결을 관리하는 핵심 객체입니다. 스프링 데이터 쥐파는 이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쥐파 구현체인 하이버네이트를 초기화합니다. DDL 오토와 같은 설정은 하이버네이트의 동작 방식을 제어하며 이 설정을 통해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밸리데이트 등의 동작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업데이트를 사용하여 엔티티 변경 시 스키마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은 40페이지입니다. 스프링 부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두 가지 설정, 파일 형식인 YAM과 프라퍼티즈의 비교입니다. 프라퍼티즈 형식은 단일키 값상으로 구성됩니다. 스프링, 데이터 소스, URL. 이는 읽기 쉽지만 설정이 복잡해질수록 키가 길어지고 계층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YAM 형식은 계층적 표현을 지원합니다. 슬라이드 예시처럼 들여쓰기를 사용하여 스프링, 데이터 소스, URL과 같이 논리적인 계층 구조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복잡한 설정을 관리할 때 가독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YAM은 프라퍼티즈보다 최신 형식이며 스프링 부트를 포함한 많은 최신 프레임워크에서 기본 설정 파일 형식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번은 41페이지입니다. 쥐파의 핵심 인터페이스인 엔티티 매니저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쥐파 리포지터리를 사용할 때는 엔티티 매니저를 직접 다루지 않지만 쥐파 리포지터리의 모든 기능은 결국 이 엔티티 매니저를 통해 구현됩니다. 엔티티 매니저는 영속성 컨텍스트에 접근하고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 기능을 제공하는 쥐파의 가장 중요한 객체입니다. 서비스 계층에서 복잡한 로직이나 성능 최적화를 위해 쥐파 리포지터리의 기본 기능을 넘어설 필요가 있을 때 엔티티 매니저를 직접 주입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엔티티 매니저가 제공하는 주요 메서드들은 엔티티의 생명 주기를 직접 제어합니다. 퍼시스트는 새 엔티티를 영속성 컨텍스트에 등록하여 영속화합니다. find는 기본 키로 엔티티를 조회합니다. remove는 영속 엔티티를 삭제 예약 상태로 만듭니다. merge는 준영 속 상태의 엔티티를 다시 영속 상태로 병합할 때 사용됩니다. 또한 create query 메서드를 사용하면 JPQL을 직접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 매니저를 직접 사용하면 쥐파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지만 코드의 복잡성이 증가하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은 42페이지입니다. 엔티티 매니저를 활용하여 JPQL 쿼리를 직접 실행하는 예시입니다. G8 리포지터리의 쿼리, 메서드나 에퀴리 어노테이션 외에 동적인 쿼리 생성이나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 필요할 때 엔티티 매니저를 직접 사용해 JPQL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예시처럼 먼저 스트링 JPQL, select, b from board b where b, 컨텐츠 like kw와 같이 JPQL 문자열을 작성합니다. 이 쿼리는 SQL과 유사하지만 테이블 이름 대신 엔티티 이름과 필드 이름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create query 메서드를 사용하여 쿼리 객체를 생성하고 set 파라미터를 통해 명명된 파라미터의 실제 값을 바인딩합니다. 마지막으로 getResult 리스트를 호출하여 조회 결과를 리스트, 보드 형태로 가져옵니다. 이 과정은 엔티티가 영속성 컨텍스트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G파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필요하다면 플러시 메서드를 호출하여 영속성 컨텍스트의 변경 내용을 트랜잭션 커밋 전에 수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동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엔티티 매니저를 사용하면 G파의 객체 지향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SQL 수준의 쿼리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이번은 43페이지입니다. cry API를 사용하여 타입, 안전한 동적 쿼리를 생성하는 예시입니다. JPQL은 문자열 기반이므로 런타임 오류의 위험이 있지만 cry API는 자바 코드를 사용하여 쿼리를 생성하기 때문에 컴파일 시점의 문법 오류를 검사할 수 있는 타입,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복잡한 검색 조건이나 검색 파라미터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동적 쿼리를 생성할 때 매우 큰 장점이 됩니다. 슬라이드 코드처럼 cry 빌더를 통해 쿼리 빌더 인스턴스를 얻고 cry query, 보드로 반환 타입을 정해합니다. 루트, 보드, 객체는 보드 엔티티를 쿼리의 루트로 설정합니다. 이후 프리디키 타이틀 like는 12, like, %test%와 같이 자바 코드로 like 조건을 생성하고 CQ, select, where를 통해 쿼리를 완성합니다. 이 방식은 조건이 많아질수록 코드가 길어지지만 런타임 오류 없이 동적으로 복잡한 조건을 조립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은 44페이지입니다. cry API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cry 빌더는 쿼리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생성하는 쿼리 빌더 인스턴스입니다. 12, equal, 12, like, 12, 숨과 같은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둘째, cry query, t는 쿼리 전체를 정의하며 반환될 엔티티의 타입을 정해야 합니다. 셋째, 루트, t는 쿼리가 시작되는 루트, 엔티티를 참조하며 엔티티의 필드에 접근하는 데 사용됩니다. 넷째, 프리디킷은 쿼리의 where 절에 사용될 조건 표현식을 나타냅니다. 이 4가지 구성 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SQL 없이 자바 코드로 모든 종류의 쿼리를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cry API는 JPQL 문자열 오류를 방지하고 동적 쿼리 생성에 뛰어난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코드가 상대적으로 복잡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번은 45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관리의 필수 요소인 오디팅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디팅 기능은 엔티티의 생성일과 수정일과 같은 시간 기록을 개발자가 수동으로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G파가 자동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는 모든 엔티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횡단 관심사입니다. 설정은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엔티티 클래스에 add entity listeners 어노테이션을 추가하여 엔티티의 생명 주기 이벤트를 감지할 리스너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시간 정보를 담을 필드에 add created date와 add last modified date 어노테이션을 붙여줍니다. 둘째, 스프링 부트의 메인 클래스나 설정 클래스에 add enable Gpa auditing 어노테이션을 선언하여 오디팅 기능을 전역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설정이 완료되면 엔티티가 영속화될 때는 created의 필드가 자동으로 채워지고 수정될 때는 updated의 필드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는 코드의 반복을 줄이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여줍니다. 이번은 46페이지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유지하면서 삭제 효과만 내는 소프트 딜리트 구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물리 삭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레코드를 영구적으로 제거합니다. 반면 소프트 딜리트는 실제 삭제 대신 딜리티드와 같은 플래그 필드의 값만 true로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데이터 복구 및 이력 추적에 유리합니다. 소프트 딜리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엔티티의 프라이빗 불리한 딜리티드는 폴스와 같이 삭제 여부를 나타내는 필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핵심은 조회 시 자동으로 삭제된 데이터를 걸러내는 전역 필터 설정입니다. 하이버네이트는 add where annotation을 엔티티 클래스에 제공하여 이 엔티티를 조회하는 모든 쿼리에 자동으로 where deleted는 폴스 조건이 추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는 삭제된 데이터를 신경 쓰지 않고 일반적인 조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삭제 시에는 단순히 deleted 필드를 true로 변경하는 로직만 수행하면 됩니다. 이번은 47페이지입니다. 소프트 딜리트의 장점과 주의사항을 정리하여 언제 이 방식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소프트 딜리트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 보존과 복구가 매우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실수로 삭제했더라도 딜리티드 플래그만 폴스로 되돌리면 즉시 데이터 복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삭제된 데이터의 이력을 추적하거나 일정 기간 후 안전히 삭제하는 보존 정책을 적용하기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삭제되지 않고 계속 테이블에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이 증가합니다. 둘째, add where와 같은 전역 필터를 사용하더라도 모든 쿼리의 조건이 추가되므로 인덱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성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양이 매우 많고 성능이 중요한 테이블에 소프트 딜리트를 적용할 때는 성능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이 방식은 데이터 복구의 중요성이 물리적 저장 공간의 효율성보다 높을 때 선택되어야 합니다. 이번은 48페이지입니다. G8을 사용할 때 연관된 엔티티를 메모리에 로딩하는 두 가지 핵심 방식인 레이지와 이거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8는 엔티티 간의 관계에 게시글과 댓글을 객체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이 연관된 엔티티를 언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지 결정하는 것이 로딩 전략입니다. 레이지 방식은 연관된 엔티티를 당장 로드하지 않고 해당 객체가 실제로 사용되는 시점에 별도의 쿼리를 실행하여 로드합니다. 이거 방식은 메인 엔티티를 로드할 때 연관된 엔티티까지 한 번에 조인 또는 별도의 쿼리로 같이 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전략의 선택은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은 49페이지입니다. 레이지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지 로딩은 G8 리포지터리에서 연관 관계에 논투매니, add many to many가 있을 때 기본값으로 사용됩니다. 이 방식은 연관된 엔티티를 실제 사용하는 시점에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보드는 리포 find by id를 호출하는 시점에는 게시글 정보만 로드됩니다. 이후 보드 객카멘츠와 같이 연관된 댓글 컬렉션에 실제로 접근하는 순간에 댓글을 조회하는 추가 쿼리가 실행됩니다. 레이지 로딩의 장점은 초기 조회 비용을 최소화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는 로딩하지 않아 불필요한 데이터 로딩을 방지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조회된 게시글 목록을 순회하며 각 게시글의 댓글에 접근할 때마다 n개의 쿼리가 발생하는 n+1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add entity 그래프나 조인 패치와 같은 명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한 번에 쿼리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은 50페이지입니다. 이거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로딩은 G8 리포지터리에서 연관 관계에 논투원, add many to one이 있을 때 기본값으로 사용됩니다. 이 방식은 메인 엔티티를 로드할 때 연관된 엔티티까지 즉시 조인 또는 별도의 쿼리로 같이 로드합니다. 예를 들어 보드는 리포 find by id를 호출하는 순간 게시글 정보뿐만 아니라 연관된 작성자나 댓글까지 한 번에 로드됩니다. 이거 로딩의 장점은 코드에서 명시적인 로딩 구문이 불필요하고 단일 쿼리로 필요한 데이터가 모두 준비되어 n+1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항상 모든 연관 데이터를 로드하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까지 로드하여 불필요한 데이터 전송과 메모리 사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복잡한 조인으로 인해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레이지 로딩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이거 로딩이나 패치 조인을 사용하는 전략이 권장됩니다. 이번은 51페이지입니다. G파의 JPQL 조인 예제를 통해 객체 관계를 활용한 복잡한 데이터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G파를 사용할 때 연관된 엔티티의 데이터를 한 번의 쿼리로
효율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JPQL은 SQL과 유사하지만 테이블 이름이 아닌 엔티티 이름과 필드 이름을 사용하여 조인 쿼리를 작성합니다. 슬라이드 상단의 JPQL 코드를 보면 select B from board, B join B, comments, C, where C, order, 종과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드 B와 B, comments, C는 엔티티와 엔티티의 연관 필드를 의미합니다. 쥐파는 이 구문을 분석하여 내부적으로 보드 테이블과 코멘트 테이블을 SQL 조인으로 연결하고 작성자가 존인 게시글 목록을 반환합니다. 이 방식은 객체 지향적인 관점에서 쿼리를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슬라이드 하단의 멤버 팀 테이블 예시를 보면 멤버와 팀이 PKFK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팀을 조회하면서 해당 팀에 속한 멤버들을 함께 가져오고 싶다면 패치 조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치 조인은 연관된 엔티티를 처음부터 함께 로드하여 지연 로딩으로 인한 N+1 문제를 방지하는 쥐파의 중요한 성능 최적화 기법입니다. 이처럼 쥐파의 조인은 객체 연관 관계를 활용하여 SQL의 복잡한 조인을 단순화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와 성능을 개선하는 핵심 방법입니다. 이번은 52페이지입니다.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경우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하이버네이트 배치 처리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수백, 수천 개의 데이터를 인서트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할 때 각 데이터 변경 작업마다 별도의 SQL 쿼리를 데이터베이스에 보내게 되면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와 데이터베이스가 수백, 수천 번 통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왕복은 성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주범입니다. 배치 처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SQL을 하나의 네트워크 호출로 묶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YML에 다음과 같은 설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스프링, 쥐파, 프라퍼티즈, 하이버네이트, JDBC, 배치, 사이즈는 50은 한 번에 50개의 SQL을 묶어 전송하도록 배치 크기를 지정합니다. 스프링, 쥐파, 프라퍼티즈, 하이버네이트, 오더, 인서치는 true와 하이버네이트, 오더, 업데이트는 true. 설정은 SQL 실행 순서를 최적화하여 배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합니다. 동작 원리는 이렇습니다. 서비스 계층에서 여러 퍼시스트를 호출해도 하이버네이트는 SQL을 즉시 실행하지 않고 내부 JDBC 배치 큐에 쿼리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플러쉬가 호출되거나 트랜잭션이 커밋되는 시점에 큐에 쌓인 모든 SQL을 한 번의 네트워크 호출로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합니다. 이번은 53페이지입니다. 하이버네이트 배치 처리의 장점과 주의사항을 정리하여 실무 적용 기준을 확립하겠습니다. 배치 처리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네트워크 왕복 횟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는 대량의 데이터 인서트나 업데이트 작업에서 성능을 50배, 100배 이상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부하가 감소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수천 개의 개별 쿼리 대신 하나의 묶음 쿼리만 처리하면 되므로 서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항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배치 처리가 실행된 후에도 영속성 컨텍스트가 자동으로 비워지지 않습니다. 이는 배치 작업 대상인 수많은 엔티티 객체가 여전히 메모리에 남아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메모리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치 작업 중에는 엔티티 매니저, 클리어 메서드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1차 캐시를 비워 메모리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하이버네이트, 오더, 인서치 업데이트 설정을 통해 하이버네이트가 캐시 순서에 맞춰 SQL 실행 순서를 정렬해야만 배치가 올바르게 작동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은 54페이지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성능 최적화의 또 다른 중요한 기법인 쥐파 하이버네이트의 캐싱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쥐파와 하이버네이트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횟수를 줄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두 단계의 캐싱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캐싱은 애플리케이션의 메모리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째, 1차 캐시는 영속성 컨텍스트 수준에서 작동하는 캐시입니다. 둘째, 2차 캐시는 세션 팩터리 수준에서 작동하며 애플리케이션 전반에서 공유되는 영구적인 캐시입니다. 이 두 캐시는 목적과 범위가 명확히 다르므로 그 동작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은 55페이지입니다. 1차 캐시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캐시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엔티티 매니저 단위, 즉 하나의 트랜잭션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트랜잭션이 시작될 때 생성되고 종료될 때 소멸되므로 다른 트랜잭션과는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1차 캐시의 기능은 같은 트랜잭션 내에서 동일한 엔티티를 반복적으로 조회할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보내지 않고 캐시에 저장된 객체를 즉시 반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find를 두 번째 호출할 때는 추가적인 셀렉트 쿼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차 캐시는 개발자가 클리어, 디태치, 플러쉬와 같은 엔티티 매니저 메서드를 사용하여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는 캐시를 완전히 비우고 디태치는 특정 엔티티를 캐시에서 분리하여 준영 속 상태로 만들고 플러쉬는 캐시에 쌓인 변경 내용을 강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동기화합니다. 1차 캐시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G파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이번은 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차 캐시입니다. 2차 캐시는 세션 팩터리 수준에서 작동하며 애플리케이션 전역에서 공유되는 영구적인 캐시입니다. 이는 트랜잭션의 경계를 넘어서도 유지되며 여러 트랜잭션이 동일한 엔티티를 조회할 때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막아줍니다. 2차 캐시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설정과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 합니다. 슬라이드의 설정 예시처럼 메인 클래스에 이네이블 캐싱을 선언하여 스프링의 캐싱 기능을 활성화하고 엔티티 클래스에 액캐처블 어노테이션을 추가하여 해당 엔티티를 캐싱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장점은 애플리케이션 전반에서 엔티티를 재사용할 수 있어 DB 부하를 대폭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여러 서버 인스턴스가 캐시를 공유하거나 데이터가 외부에서 변경되었을 때 캐시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캐시 만료 시간 설정과 같은 복잡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은 57페이지입니다. 캐싱 전략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캐시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 캐시는 DB 접근 횟수를 줄여주지만 캐시와 DB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TTL 설정입니다. 캐시된 데이터가 일정 시간에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어 캐시에서 제거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데이터의 최신성이 약간 떨어져도 괜찮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둘째, 캐시 이빅션 정책입니다. 캐시 저장 공간이 부족할 때 어떤 데이터를 먼저 제거할지 결정하는 정책에 룰을 설정합니다. 셋째, 데이터 변경 시 명시적인 제거입니다. 서비스 계층에서 데이터 변경이 발생할 때 해당 엔티티가 캐싱되어 있다면 액캐시 이빅트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캐시에서 관련 데이터를 즉시 제거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제로 캐시를 무효화함으로써 DB 데이터와 캐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58페이지입니다. 자, 이것으로 스프링부트 기초 G파 리포지터리와 RDBMS 복습 강의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G파의 기본 개념을 넘어 성능 최적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JPQL 조인, 하이버네이트 배치 처리, 그리고 1차, 2차 캐시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고급 기법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잡한 데이터 처리 요구사항에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진정한 백엔드 개발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